자, 미국 지하철과 우리나라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 지하철은 규격 각 역마다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능한데 미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 여기 맞춰주고 저기 맞춰주고 하면은 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막대하겠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가 막 계속 나온다고요. 그 이후로 하루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스크린도어 설치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미국은 노숙자들이 다 지하로 갔죠. 청사로 들어가면 역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겠죠. 미국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구조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플랫폼에서 요즘에 그 미국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 들어오잖아요.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거 죽는데요. 그래서 분노의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분노의 사회. 그래서 노숙자로 자기들도 처음부터 노숙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어떤 큰 어려운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고 노숙자 상태가 되어서 이제 길거리를 헤매고 아니면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는 좀 약간 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잘 적응해서 재활된 상태에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가?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시설들이 그 서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숫자를 이제 넘어버렸대요. 이제 숫자가 너무도 많아져 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이 시장이 있잖아요. 흑인 시장이 이번에 흑인 그 여성 시장이 이제 LA 시장으로 당선될 때 이분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 중에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노숙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분 취임하시고 지금 3만 명, 4만 명이 더 늘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지지층들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쟁이, 무능력자.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취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곳들은 그래서 이런 저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 다 이 사람들 때문이야. 뭐 LA의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하철을 이야기하는데 뉴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뉴욕 시장도 지금 흑인인데 노숙자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길 위에 있던 노숙자들을 단속을 쭉 한다고요. 근데 이 단속을 해서 어디 보호소 같은 곳에 가서 뭐 재활 가능하게끔 이렇게 쉼터 같은 시설을 해서 보금자리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가주세요. 왜냐면 지금 쉼터 같은 시설도 더 이상 많은 노숙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노숙자들은 다 어디로 가나? 지하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 미국 지하철역 있죠? 뉴욕에 있는 지하철역.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개통된 시기가 좀 최근이어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좀 설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도시 다른 어떤 구조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환승역 같은 것들, 우리가 가고 싶은 곳들을 가면 오늘도 제가 이제 홍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홍대를 딱 오니까 내려서 내가 가고 싶은 곳들 다 연결성이 이렇게 참 잘 해놨잖아요. 근데 미국 지하철은 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920년대 그 10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가 뭐였나? 뉴욕 지하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뭐 터널도 뚫고 또 철도 역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 다른 민간 회사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1번 라인은 어떤 회사, 2번 라인은 어떤, 3번 라인은 어떤 회사. 그래서 그 터널이나 그 역 구조, 철도의 어떤 그런 크기, 폭 이런 것도 다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운영하는 그 열차의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플랫폼이 달랐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1940년대 이후에 다 통합이 되기는 했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그때 만들어졌던 시스템들은 그대로 똑같이 갔다고요. 그래서 자, 미국 지하철과 우리나라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 지하철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해도 규격 각 역마다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월하게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능한데 미국은 규격이 안 맞대요. 맞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은 하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 여기 맞춰주고 저기 맞춰주고 하면은 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막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가 막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크린도어 설치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하루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지까지 와서 스크린도어 설치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자들이 다 지하로 갔죠. 그럼 이 노숙자들은 다 어디에? 청사로 들어가면 역 안에, 그리고 역 승강 쪽도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겠죠. 아니면 미국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은 24시간입니다.
이제 24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자고 싶으면 그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자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뭐 범죄,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스크린도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요즘엔 그런 사고들 많대요. 그냥 밀어버리는 승객들을 그냥 철도 안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숫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나? 참 지하철 문이 열리면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대량 난사를 하고 뭐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불 지르고 나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100년이 넘은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그 지하철 차량 그 자체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차량이기 때문에 냉방시설, 냉난방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덥다. 그리고 미국 지하철은 취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이렇게 음료수 먹고 하던 거를 다 어디다 버리나? 그냥 그 지하철에 버리던지 아니면 그 플랫폼 바깥에 그냥 선로에다가 그냥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지하철이 미국 하수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럼 그 음식물이 다 버려져 있으면 쥐한테는 좋죠. 그래서 가끔씩 무슨 그 유튜브 영상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막 지하철 타고 있는 승객 머리 위로 막 쥐가 지나가고 그래서 그 쥐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이라면 뭐 강남역 같이 뭐 강남역 지하철 뭐 지하상가를 가면은 쇼핑도 할 수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면은 이거 뭐 백화점도 연결되어 있고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지하철 탑승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서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정도 목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고 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 자, 미국은 그 자동차 문화의 중심이죠. 자동차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관리 같은데 그 유지비나 어떤 그런 세금들이 많이 투자가 되지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가 많이 되지 이런 대중교통 시설 있죠. 이거는 미국 주류들이 쓰고 있는 시설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프라이어리티가 이쪽으로는 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수에 관한 그런 것들도 계속 늦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하철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지하철이 너무도 낙후가 돼 있고 조금 위생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지하철 문화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그 외국 학생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일종의 한국이 가고 싶으면 유튜브 영상으로 안내 음악 듣는데요. 그 빵빠레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할 때 무슨 뭐 우리나라 그 안에 그 음악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악이 나오잖아요. 국악. 그 국악 음악을 들으면 그 지하철 탈 때의 어떤 기분 좋았던 그런 너무도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추억이 떠올려진대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서 그 음악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음악은 국악으로 돼 있고 빵빠레가 나오잖아요. 부산은 뭐가 나올까요? 부산 지하철은 그 지역에 맡기는 갈매기 소리, 그 항구 뱃소리가 이렇게 빵빵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용했던 지하철이 다 깨끗하고 그리고 안내 방송 같은 것들도 다국어로 우리는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내해주는 그 음악마저도 승객들을 정말 고려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내보내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상당히 너무도 재밌고 좋은 그런 추억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외국인 교환학생 여학생이 한국 사람들은 안 훔쳐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한테 네 프랑스 여학생인데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살던 소감은 어땠나 그러니까 이게 좋았대요. 듣던 대로 너무 좋았고 너무 오고 싶었던 한국 K-팝 그 학생 바로 옆에 있던 학생은 저도 몰랐는데 K-팝 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댄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 춤이 너무도 추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홍대를 와서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인스타에 자기 춤추던 영상을 아니 수업 시간에 그렇게 다소곳하고 조용하던 여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춤을 하여튼 그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 프랑스 여학생이 지하철을 탔는데 4호선을 탔대요. 4호선 라인 넘버 4라고 하니까 4호선을 탔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지만 언젠가는 이 지갑은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지갑이 오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삶은 다 좋고 다 좋은 한국이었지만은 이런 일도 절대로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는 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진물 보관소 이런 데 가봤냐 하니까 가봤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국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겠지. 근데 그 학생도 그러듯이 대부분의 어떤 시간은 너무도 좋고, 어떤 게 그렇게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또 말했던 것 중에 제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지하철이라는 거죠. 지하철 깨끗하고 좋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다 데려다 줄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지하철이 되게 저렴하다고. 그리고 그 미국 지하철 시스템은 그 LA에서 쓰고 있던 교통카드 뉴욕에서는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경기도 수도권에서 쓰고 수 있는 거 부산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합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갖춘 그런 차이점도 있는 것 같다. 한국과 미국 지하철의 편리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국 지하철은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폐쇄를 한대요. 왜냐면 너무 더럽게 쓰니까 청결을 제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리고 또 그런 지하철의 화장실을 계속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처럼 정말 확실하게 청결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를 감당할 선이 넘어버려가지고 그 화장실도 우리하고 정말 큰 차이가 난다. 특히나 이제 지하철도 그렇지만은 미국 고속버스 터미널 있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화장실 볼일을 보러 갔더니 매캐한 냄새가 처음에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마리화나 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약 냄새. 그 안에서 이제 마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혹시 미국에서 이 고속버스 같은 거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고속버스 화장실을 웬만하면 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속버스 안에도 그 로비가 그 대기석 기다리고 있는 대기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대기석들 중에서도 그 보안 요원들이 주로 상시로 지나가는 그런 지역 곳에만 항상 앉아 있고, 그 보안 요원 눈에 띄지 않는 구석된 그런 곳에는 웬만하면 앉아 있지 말라.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왜냐면 밖에 나가면 마약하는 분들,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안전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거는 지키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지원이 우리보다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게 우리는 뭐 일반 버스, 5등 버스, 이제는 프리미엄 버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버스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미국은 제가 버스를 여러 번 탔었는데 타면 화장실이 뒤에 있는 것까지는 편해서 좋은데 그럼 뒤쪽에 가면 냄새도 좀 그렇죠. 근데 그 시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타는 우리나라 고속버스하고는 그 청결도나 이런 것들이 비교 안 될 정도로 조금 좀 덜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행기 타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웬만하면은 비행기 타고, 그리고 지하철, 미국, 뭐 특히 이제 뉴욕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뉴욕은 워낙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잘 타고 큰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고 다니라.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배우고 살았잖아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어떤 공적인 공간에 나갔을 때 나 때문에 남한테 줄 수 있는 그 피해 같은 거를 절대 주면 안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라와서 그런지 남한테 좀 피해 주지 말자.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항상 배우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 지하철에 없는 노약자석 따로 있고 장애인석도 따로 있고, 우리는 심지어 임산부석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임산부만 앉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임산부석도 그래서 가끔 화가 나요.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저 앉아 계시지?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도 우리는 그 다 잘 녹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미국인들도 남에 대해서 개인주의라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이런 식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라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 안에도 잘 반영이 돼 있지 않나.